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일 중앙은행 모두 내주 정책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한 발 물러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업종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정기술이 상한가를 찍는 등 원전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전 산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기존의 우려와 달리 정책적 뒷받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 탄력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타점,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에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셋샷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무려 7거래일째 상승 마감치였습니다. 간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중동의 지정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조금 더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짓는 바가 있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시장 또 상승 마감했죠. 당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탈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2,930선 윗선에서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한테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상승 전환을 해서 결국 790선 목전에서 장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좀 매수와 매도를 좀 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 들어서 강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로 또 마감 지었습니다. 자, 지난 5월에만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무려 2조 100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만에 매수 전환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관세 리스크 완화, 환율 안정화 등의 요인들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달러 간밤 약세를 보였죠. 이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을 하면서 1,350원대에서 마감 지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오늘 또 원전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이거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체코 예.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고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맞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 축하한다 이 예.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탈원전 기조로 바꾼 게 아닌가 했었는데 예. 이 정도면 불안감 해소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그렇죠. 지금 두산 LPT 중심으로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일단은 증시의 한 축이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이제 조방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조선방산, 이제 원전이 현재 지수의 랠리를 좀 이끌었던 그런 섹터에 좀 가까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늘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자, 일단은 신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는 신재생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디로 가고 있다? SMR,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전 쪽에서에 대한 스토리들이 써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자체에 대한 성격 자체가 신재생이라 하더라도 굳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캐리 파워라든지 오클로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20% 30%씩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의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뭐 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한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아침서부터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두산에너빌리티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이러한 쪽들보다는 산업에 대한 변화고요. 그리고 AI 그리고 전기와 데이터 센터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더했죠. 신재생으로 지구를 지킬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작년도 한 해 그리고 최근까지 움직임들이 신재생 쪽,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 드디어 이제 원전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전력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원전을 제외시키고 나서 다른 전력원으로서 공급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오히려 국내 이슈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중장기적인 롱텀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나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죠. 이제 9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CPI 발표가 됐죠, 여러분들. CPI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우리 원포인트 시황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 드렸죠? 소비자 물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여러분들 0.1% 예상치 하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0.1% 예상치보다 딱 낮게 나오니까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트럼프. X에다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계속 지금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또 생산자 물가 발표할 거예요. 생산자 물가는 통상적으로 CPI가 내려오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도 마찬가지로 PPI도 같이 내려가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오늘도 생산자 물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장중에까지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그 종가가 결정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천억 가량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합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번 달만 외국인들이 얼마 들어왔죠? 거의 한 3조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2024년도 1월 달에서부터 2025년도 4월 달, 5월 달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얼마 나왔다? 13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3조가 이제 막 들어온 거거든요. 자, 나머지 10조가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우리가 뭐 빠르면은 이번 주에 3천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내일 하루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3천은 내일은 도달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다음 주죠, 여러분들. 6월 이제 3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주차 들어가죠. 자, 3주차까지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 반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주에 우리가 꿈에 그리던 3,000포인트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다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 보면 정수에는 매도 잘 안 하시잖아요. 정수에 매수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심리적으로 이 정수 때가 딱 오게 되면 딱 걸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13조에서 3조, 이제 10조 남은 거잖아요. 이 자금이 만약에 유입이 되게 되면 단기간 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 봤었던 3,30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지겠죠. 근데 이 3,000을 돌파를 시킬 때 어떠한 모멘텀들,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미국 원자력 수출 관련된 전략적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형 SMR 해외 수출 본격화 직전이다라는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뉴스 플로우가 이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테마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대북주 지켜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주중에 모나용평이라는 종목도 핵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나용평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했죠? 자, 민주정권은 뭐다? DNA에 뭐가 박혀 있다? 뭐죠, 여러분들? 네, 햇볕 정책. 요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민주정권이 항상 잡을 때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대북 확성기를 이제 중단을 한 거죠.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대북 방송 중단한 거를 이제 북한이 대남 방송 이제 줄이자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더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북미, 미북이 뭘 진행을 한다? 히토리 관련해가지고 특수광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남북 관련 종목군들이 아침서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 사실은 이제 어제 시간에서부터 움직였죠.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아난티라는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일신석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나용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아티아이 이런 종목군들까지 일제히 다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슈가 오늘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이제 790포인트 넘어섰죠, 여러분들. 그죠? 예, 자, 이런 800포인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다행스럽죠. 어찌됐든 지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 코스피만 계속 대형주 포지션으로 갔었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제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로만 놓고 봤었을 때, 전체 우리나라 증시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건전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죠. 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불협화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 딱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트럼프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 어제 미증시가 그렇게까지 썩 좋았던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종목군들 중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2차원제 당연하죠, 여러분들. 전기차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 당연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뭐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LNF, 뭐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움직였던 것들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죠, 여러분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까지도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를 그렇게까지 막 뚫어져라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YTD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딱 정점을 찍고 돌파가 될 거냐 아니면은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전환이 될 거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오늘 요번 좋아요. 요번 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어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제 6월 달이 끝나요,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에 맞춰지지 않는 종목들,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편승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군들이 과연 2분기 실적, 쉽게 말씀드려서 펀더멘털, 그죠? 펀더멘털에 준하는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 주가는 또다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펀더멘털에 맞춰지지 못할 정도로 과대평가가 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이 밀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다시 좋아. 3분기와 4분기 본격적인 시장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실적 시즌 때에는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이 실적 시즌이 딱 끝나게 되면 뭘로 간다? 다시 내러티브, 모멘텀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멘텀 시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멘텀과 수급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행정부가 어떤 얘기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반영돼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엄청난 상승을, 변동성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거고, 마지막 6월 4주차 정도 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시장이 좀 눌려도 좀 되지 않을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시장이 좋은 그림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2,92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간적인 스케줄들을 좀 짜가면서 시장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자, 누구나 봐도 과열 구간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과연 이 열기를 어떻게 뺄 것인가, 어느 시점에 뺄 것인가, 이것들을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뭐 막연하게 뭐 3,000원 갑니다, 뭐 5,000원 갑니다, 뭐 4,000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게 포모가 굉장히 많이 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나 이 구간서부터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에 대한 욕구도 많이 커지실 거고, 이 구간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모가 엄청 오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포모가 오실 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림목 구간으로 활용을 해서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드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이브. 자, 하이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정점 찍고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이브 얘기해 드릴 때, 자, BTS 전역하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딱 전역하니까 어때요? 주가 정점 찍고 바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리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에 좀 활력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짤막하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방원, 조선방산, 원전, 현재 지수 상승의 좀 주 요인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사실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초점을 두고 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좀 회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움직임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 역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우리 시장이 오늘도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원전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투자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요, 우리 전문가님께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주 또 공략을 해서 상승률 챙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원전도 핫했지만 또 남북 경협도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예. 섹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예. 얘기 들었거든요.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길목 지키기 굉장히 좀 잘하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시황 얘기해드릴 때 포모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오늘 막 올라가는 종목분들을 막 사시려고 막 어떻게든 막 하시려고 하시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올라가게 되면 주가 다시 밀리고요, 그죠? 밀렸다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그 다음 날 또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그날마다 항상 늘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들을 내가 박자에 맞춰가지고 잘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도 수익이야, 내일도 수익이야, 내일 모레도 수익이야 라고 챙기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엇박 타잖아요, 여러분들. 엇박 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엇박을 탈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되면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시게 되면 왼발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두고 뭐 행군하고 막 하시잖아요. 그때 어때요? 바람 맞으면 한번 뛰죠, 폴짝. 그때 엇박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익을 냈던 이야기들을 한번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주제가 당분간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뭐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뭔가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게 해외에서 발생된 명분이든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 신정부, 이재명 행정부에서 발생되는 모멘텀이든 이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때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정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종목군들은 이 글로벌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은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했는지 쫙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익숙치 않은 종목군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들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마지막 주부터 봤던 종목군들 보세요, 여러분들. CS민드도 있죠. 자, 인그루드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SOS랩 이 종목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달바글로벌도 있고요. 오늘 달바글로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바글로벌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오늘 아침에 이 달바글로벌이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해외 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거야.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달바글로벌의 주가 흐름들은 지금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거야라는 취지의 리포트가 딱 발생이 됐어요, 아침서부터. 그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침서부터 딱 공략을 하시게 되면 어때요?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16만 원대 넘어섰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고 한전산업 이 종목도 있죠. 자, 5월 26일 날 저희가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했었을 때 저희가 2번 정도 접근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6월 달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드렸죠? 어떤 얘기 드렸어요? 수익 내시려면요, 여러분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간은 수익금이 되게 중요해요. 수익금.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주 포지션이 가잖아요. 그죠? 대형주 포지션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매매를 많이 하셨던 중소형 종목군들, 자, 우리 뭐 상한가 먹었어요. 자, 테마 뭐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은 좋아요. 근데 내가 과연 이렇게 리스크 있는 매매에다가 내 자금을 얼마나 투입을 시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 투입시키겠어요? 이러신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내가 100% 먹고 싶어. 그러면은 리스크도 100% 감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는 없어요, 세상에. 항상 여러분 수익과 리스크는 등가 교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만 움직였다고요. 그럼 대형주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10% 많이 올라가면 와 급등이야, 와 시장을 이끌었어, 막 열심히 떠들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다가 비중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2번을 사든 3번을 사든 4번을 사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수익률 자체는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수익금이 중소형주들 매매해가지고 수익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런 매매들을 시장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장이 뭐 이번에 끝날지 뭐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장이 또 올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 장세가 또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중소형 종목장이 늘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또 대형주가 또 옵니다. 그 대형주가 또 왔다가 또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중소형 종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패턴 자체는 한 3-4가지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고 뭔가 내 몸에 적절하게 잘 익숙하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어떠한 장세가 와도 내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올라운더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달까지 우리가 G2파워까지도 했어요, 여러분들. 한전산업, G2파워, 야,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원전주들만 지금 벌써 2개 들어왔어요. 태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늘?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도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지가 않는 섹터여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자고요. 자, 6월 달 보시게 되면 이스트레이드, 한빛레이저, 펩트론, 유라클, CJ, 아톰, 뱅크웨어, 와이랩, 유진투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매했던 내용입니다. 자, 아난티 있죠? 자, 에너토크 있죠? 우리기술 있죠?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5월 달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보자고요. 원전 보자고요. 라고 했었을 때 들어갔던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 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에너토크, 우리기술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았냐? 이것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오늘 아침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들어간 종목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기술 볼까요? 네. 자, 2,300원 부근 매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00원에서 붕 뜰 때 매도했어요. 물론 오늘 고점까지 더 갔다가 툭 떨어지는 종가상으로는 좀 밀리면서 좀 끝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앞서서도 시황 얘기해드리겠지만 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원전은 이게 우리나라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미 미국의 SMR 그리고 유럽의 원전 스토리 거기에다가 체코 확정됐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가 딱 5개밖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유럽, 프랑스, 우리나라, 미국.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공개를 못 맞춰요. 그리고 원전을 지어본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원전이 제대로 딱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원하는 작업물 그리고 적절한 뭐 가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그죠? 법적인 부분들도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오픈이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자기네 강한 섹터 흐름으로 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내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횡보되네? 그럼 나는 매수해야지.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거든요, 이게. 자, 장기 이평 돌파되고 나서 쭉 어때요? 잘 안 가죠. 안 가다가 싹 갑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이평선이 딱 모여 있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툭툭 적어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이평에서 한 차례 정도 돌파 나오고 나니까 거래량이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붕 떴을 때 거래량 툭 나오면서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주가 죽지 않네? 자,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세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사 에너빌리티가 죽지를 않으니 이런 애들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또 홀딩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각자의 취향의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을 며칠이나 갖고 갔을까? 자, 한 3-4일 갖고 갔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3-4일 보유하는 기간에서 이제 17% 정도 수익을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그 순번에 지켜줬었을 때, 그 순변포가 나왔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에너토크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보이시죠? 자, 매수 7250 부근에서 매수하겠습니다. 9시 28분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 샀는데 우리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얘만 가겠습니까? 원전 쪽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다 갔잖아요, 여러분들. G2파워,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가 다 같이 가는 날이에요. 동네 장차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종목을 샀네? 근데 이 종목도 똑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이 이 포인트에서 저점을 만들고 뛰는 모양새하고 G2 파워가 일봉상에서 보여주는 흐름들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움직였다가 조정받죠. 근데 이 평이 딱 모여있는 구간에서 섹터가 강하니까 이탈을 안 시키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동일하게 시장의 강세가 딱 진행이 되게 되면 같이 돌파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구나. 올라오네. 변동성 나오네. 그럼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전장까지 강해. 막 뛰어.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후장이 별 재미없겠다. 또는 차익 물량 좀 소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 어떻게 돼요? 정점 찍게 되면 쭉 차익 매물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정도쯤 해서 욕심 버리고 툭 던져가지고 수익 실현시키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3, 4일 정도 보유해가지고 우리 기술 17%, 자, 에너토크 14.2%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시키고 자, 내가 갖고 있는 현금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이 갈지 아니면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갈지 그동안에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 못했던 종목군들을 살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매매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이 종목도 사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우리가 백날 싸워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질 확률이 높은 이유 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웨이나우 기관은 맨날 돈 버네? 우리는 맨날 돈 잃고 그죠? 맨날 손실 보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뭐예요, 여러분들? 현금이 무제한이잖아요. 우리가 내고 있는 4대 보험, 우리가 내고 있는 뭐 개인 연금, 뭐 보험,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물려도 그냥 얘네들은 가져가면 되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숏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현금 유동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계좌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얘기해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금이잖아요. 이 한정된 자금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 들어가면서부터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모나용평 얘기해드리면서도 짧게 이야기들을 해드렸었을 텐데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민주 정권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는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안하게 이 남북한의 관계 자체가 운영이 되면서 투입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온화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투입되는 비용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수 있어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대등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재명 캠프에서 이 대북을 끌고 올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싹 돌려보세요. 선거 기간 동안에 대북과 관련된 정책 이야기들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북과 관련된 한마디 한마디씩을 툭툭 이제 이재명 행정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미 기억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뭐 횡보되네, 갖고 있어보자. 또는 횡보될 때 내가 매집을 하자. 또는 횡보될 때 내가 이중전선 매수해가지고 뭐 언제 틀지는 모르겠지만 대북 관계가 지난 정권들, 지지난 정권들 대비해서는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퉁 뛰어버리거든요, 주가들이. 그죠? 근데 꼭 아난티가 아니셔도 돼요. 아니어도 됩니다. 뭐 모나용통교 있을 수도 있고요. 일신석재일 수도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고요. 대아티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대북에 속해 있는 모든 섹터의 종목군들이 다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원전 떴던 거하고 오늘 대북주 떴던 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러한 방법들이 지금이야 뭐 아난티 먹었네. 에너토크 수익 났네. 우리 기술 수익 났네. 와 두산 에너비티 막 올라가네.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왜 이런 종목군들이 미리미리 우리가 잡아놓고 이렇게 붕붕붕 뛰어오를 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매를 했었는지 이런 원리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종목만 바뀌는 거지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옵니다.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아두시면 돼요. 그런 전략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이제 SDN 매매했던 내역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차트 딱 열어놓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금 관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와이렉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웹툰이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뭐 갑자기 막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웹툰도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정부에서 우리 웹툰 산업 지원할게. 이러니까 이제 와이렉 이런 종목군들 둥둥둥둥 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K 콘텐츠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CJNM 너무 좋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K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얘기를 좋게 해버리니까 주가가 아침서부터 붕 뛰어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핀셋으로 모든 섹터에 모든 산업에 지금 정부가 한마디씩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웹툰 나왔네, K뷰티 얘기 나왔네, 자, 원전 이야기 나왔네, 대북 이야기 나왔네. 그럼 다음에 정부가 건드릴 만한 산업은 뭘까?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왔던 섹터들은 다 소거가 되잖아요. 그럼 안 나와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게임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근데 게임도 여러분들 쭉 과거를 회상해서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집권이 딱 나올 때 항상 게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죠? 게임 산업이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제 K 콘텐츠 역할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막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산업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최근의 게임주들 보세요. 정말 처참하죠. 그죠? 그리고 물론 글로벌 게임 산업의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 내에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었죠. 뭐 가챠 시스템이라든지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섹터가 어떤 섹터였죠, 여러분들? 첫 번째, 엔터. 팬 사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듣지도 않는 CD 이만큼씩 사잖아요. 그리고 다 버리고. 그죠?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팬 사인 해가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작년도에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지 마. 정부에서 이래버리니까 어때요? 쭉 밀렸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자생적으로 뭘 했죠? 자, 해외 공연하자. 공연 문화로 바꾸자. 뭐 그다음에 MD 문화로 바꾸자. 이러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게임은 이 산업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못해. 또 다른 탈출구를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탈출구가 나오고 정부가 지원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게임. 제가 이거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다음 섹터는 뭔데?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에 어떠한 산업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것들을 미리미리 잡아두시게 되면 재미있는 변동성들이 나올 거예요. 자, 참고해서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뭐 증권주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 자, 뱅커의 글로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아마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 쭉 쳐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죠. 그죠? 가상자산 관련된 표결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다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신정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군불 떼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뭐 일부 종목군들이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게 되면 꼭 뱅크웨어 글로벌 아니더라도 그 스테이블 코인, STO, 가상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붐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단기에 단타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약간 좀 수익적인 관점에서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움직일 때 뭐 가져가가지고 이만큼 뭐 수익 냈어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잘. 그죠? 좀 올랐네, 매도. 근데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어.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들어가서 또 요만큼 먹고 나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내 매매 스타일을 좀 확립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요거 제가 설명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톤. 오늘 급등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보안주. 거기에다가 또 뭐? 예스24. 요 얘기 나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시장에서 방향을 딱 잡게 되면 동일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단순하게 나 먹었어라고 그냥 딱 제껴두는 게 아니고 항상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게 되면 또 먹고 또 먹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태웅. 이것도 지금 5월 27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17,550원, 17,500원까지 갔습니다. 28,000원대 넘어섰죠, 여러분들. 자, 미국, 유럽 중심 풍력을 넘어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풍력을 넘어서 여러분들 SMR 기저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태웅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량거래량 땅 터지고 나서 장대고 만들죠. 추세가 안 무너지잖아요. 이게 추세가 얘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너지질 않아 버리니까 새로운 종목이네, 경쟁력이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부흥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17일 이후로 68% 급등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시게 되면 이 우진입니다. 계측기입니다. 원전 쪽에 들어가는 계측기인데 계측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전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요 밸류 체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밸류 체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산업용 계측기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우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대응을 했던 내역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강밴드. 성강밴드 여러분들, 잠깐만, 피팅인데, 이거 LNG인데?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새롭게 또 부각이 되는 게 뭐였죠? 원전 쪽 부각이 다시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여기서 한번 돌파가 됐다가 LNG, 조선, 플러스 원자력까지 붙어버리니까 더블 모멘텀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접근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굉장히 높게 보여줬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전산업 똑같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세요. 모멘텀이 롱텀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전 매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뭐 작년도에 매수했어요. 자, 올해까지 갖고 있었더니 200% 올랐네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이 과연 내 포트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게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자금이 크게 되면은 종목이 좀 많아지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안에서 계속 내가 시장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내역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4월 달에 저희가 매매를 했지만 이거 5월 달, 6월 달에 다시 이슈되면서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모멘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됐든 아니면 업종의 정책이 됐든 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됐든 이 모멘텀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패턴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식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의 원리, 움직이는 원리는 명분과 모멘텀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6월달 마지막 주 그리고 7월달 딱 들어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모멘텀 플레이 안 통할 거예요.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종목 또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이런 얘기들을 아마 제가 중점적으로 해드릴 텐데 항상 우리나라는 이거의 반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지수가 워낙 좋은 상황이고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국내 증시의 화랑기가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수익을 취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아쉬워하시거나 포모 현상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 톡 안내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못 해드렸던 심도 있는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최영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오늘 남북경협과 원전 섹터의 세 가지 종목을 또 공략을 하셔서 무려 43% 가깝게 상승률을 챙겼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손잡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잔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의 원전 관련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섹터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좋은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은 혼자 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그 2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워낙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앞서 여러 이제 예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던 종목군들 대비해서 에이 뭐 별로 안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딱 보시게 되면은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아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2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좀 쓰여질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종목군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실리콘도 갑자기 왜 하락하는 건데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거겠죠.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지금 시점부터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오늘은 사실은 뭐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FN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실적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1184억 매출액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실적이 시장에서 컨센을 하회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억가량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보세요. 2분기 컨센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요 종목군들 아마 이거 FN 가이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나올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밤에 할 일 없으실 때 하나하나씩 열어보십시오. 물론 중소형 종목군들은 컨센이 안 잡히겠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컨센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쭉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2분기 실적이 괜찮네? 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서 아마 빛을 발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컨센을 보시게 되면 1391억입니다. 적절하게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59억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컨센 자체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까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 되면은 이게 별 효과가 없겠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컨센이 잡혔을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실적까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6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000원 동일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의 종목이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인그루드랩 수직 계열화 성장 기대, 1차 목표가 61,000원, 2차 목표가 히든, 손절가 48,000원입니다. 자, 히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